그래서 오늘 약간 뉴진스 컨셉으로 입어봤어요.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 올라도 팬들은 욕하면서 그냥 구매를 다 하긴 안 하는 게 하고 아니라? 그냥 다 해요. $1 환율이 지금 1,500원도 뜯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수록 이제 외화로 하는 거는 달러 결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환차익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하반기 기점으로 저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은 일단 K-팝이 미국으로 진출을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응? 아니 우리가 안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네. 오늘에서의 인스타 팔로우라고 말이죠. 나한테 제가- 관심이 없어. 아니, 제가 인스타를 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2달 바로 했어야지 나한테. 그거를 1순위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잘 나 아직도. 알았어요. 네, 기분은 상했지만 됐습니다. 자, 그 우리 때 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태권브이랑 마징가제트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릴 때 그렇잖아요. 이런 네. 유치한 질문 했었는데 네. 뭐 유치해도 또 물어볼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태권브이죠. 그래? 응. 왜 우리나라 거라? 그냥 그냥 그건 뭔가 국뽕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가? 당연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뉴진스. 뉴진스? 아이브, 블랙핑크, BTS. 뭐야, 갑자기? 네, 무조건 이깁니다. 다 필요 없어. 그것 다 국뽕이네. 그치. K-팝 그룹이 이제 예. 세계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주식 시장도 지키고 있을지 이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오랜만에 불러보는 분이고 오랜만에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안 지나서나 안 지나 생각 안 지나서나 안 지나 생각 돈 벌기 힘들다 진짜.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움은 안진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요. K-팝인데 왜 트로트? K-트롯입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되게 죄송해요. 아니 요새 주식장이 안 좋으니까 옷도 되게 소박하게 입고 왔어. 소박하게. 원래 이러지 않아요? 아니 원래 막 명품 휘감고 왔었잖아요. 많이 사정이 어려워졌어. 아 그래? 네. 다 있던 거 팔았어요? 네. 아 진짜로? 네. 그렇구나. 당근마켓 활용하고 막. 네. 야, 이 정도로 야,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코스피 2000 깨지면 난리 나겠다. 우리 아내도 뭐 주섬주섬 팔더라고. 네. 박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그 원래 BTS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요즘엔 좀 관심 가는 다른 그룹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걸그룹들이 많이 뉴진스. 좀,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뉴진스 컨셉으로 입어봤어요. 아. 욕이 많이 먹겠지? 막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생머리에 뉴진스 컨셉 좀 어, 소소하게. 어떻게? 이왕 욕 먹는 거 뭐, 네. 수스파이가 많이 어려운데. 마지막 방송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채널도 악영향 미칠 것 같은데 네. 전문가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그건 우리가 같다고 해도 보는 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네. 이제 장난 그만하고 네. 진지하게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전문가 브리핑 시간이에요. 네. 전문가 앞에서 우리가 브리핑하는 시간.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브리핑 해봐. 잘하시네. 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콘서트 등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화되고 신규 아티스트 데뷔로 하반기 엔터주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사 잘했구만. 그래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그러게. 네, 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데, 하반기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화되고 뭐 신규 아티스트 데뷔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네.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 같이 조정을 받으니까 네, 막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정 말고 일단 엔터 본업이나 이제 뭐 성장성이나 뭐 그런 오프라인 하반기 콘서트 계획이나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스케줄이 픽스가 된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상적인 장이라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매크로 뭐 이런 환율 뭐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제한적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조정받을 때는 네, 아. 좀 논외로 하고요. 네. 이게 참 지금 환율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네. 다른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환율의 영향을 우리가 갖다 해외로 수출할 때 환율이 높으면 좋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그 비용 부담 네. 때문에도 사실은 환율이 높아봐야 뭐 똔똔 이렇게 보잖아요. 이 엔터 쪽은 어때요? 원자재라는 게 없는데 나가서 달러로 받으니까 생 달러 아니에요? 슬쩍 오르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 연초부터 좀 네.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러면서 성장주들 조정 받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엔터주가 더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필수 소비재나 뭐 이런 네. 것들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고, 말씀하신 대로 막 물가가 오르면 사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쵸. 센티가 안 좋아지고 뭐 기업의 이익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팬덤 산업은 사실 일반적인 필수 소비재와 성격이 좀 다르고요. 팬덤 비즈니스는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가격 정가가 그대로 용이한 산업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팬들은 소위 말해서 욕하면서 그냥 물건을 구매를 다 하긴 안 하는 게 하거든요. 아니라? 그냥 다 해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가격 정가가 용이한 비즈니스 구조고, 두 번째로 이제 환율이 이제 $1 환율이 지금 거의 뭐 1,500원도 뜯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수록 이제 외화로 하는 거는 달러 결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환차익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이브도 이제 미국 쪽이나 뭐 글로벌 사업부의 이런 노출도가 높은 부분들은 외환에 따른 환차익도 좀 이익 기여도의 일부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서 ASP가 올라가고 환차익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됐을 때 이연된 수요랑 더 커진 팬덤 수요가 합쳐져서 Q랑 P가 다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도 물론 지금 주가는 다들 안 좋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의 밸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2분기 합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다 최대치 찍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실적 쌓아 놓으면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 그것도 반영돼서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럴 거죠. 건지 예. 아니면 이미 다 반영된 건지. 근데 주가랑 이제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좋고 네. 뭐 이러면 주가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뭐 이익이나 산업의 성장성이 펀더멘탈이 좋고 해도 그거랑은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익 측면이나 뭐 펀더멘탈이나 산업이 더 커지는 국면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번 하반기 기점으로 저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은 일단 K-팝이 미국으로 진출을 본격화했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시작되는 해가 이번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은 그 10년 전에는 이제 K-팝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터 산업단에서 어쨌든 시장이 커져야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이가 많아지는데, 글로벌리 이제 엔터미디어 시장에서 1위인 지역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K-팝 그리고 K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기점이 저는 2020년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2020년 네, 재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엔터 쪽도. 두 번째 브리핑 가볼게요. BTS 군면제 두고서 여론조사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BTS 군입대가 본격화된다면 하이브 주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틀렸어. 틀렸어요? 이미 하락했거든요. 아,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그게 군내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 군입대라는 게 이제 BTS가 6월 10일 날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 네. 6월 13일 날 이제 방탄회식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그룹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언제부터요? 하면서 6월 13일 날 그 밤 9시 반에 방송을 했고요. 그 네. 다음 6월 14일에 하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 13일이 이제 중요한 날인데 6월 12일이 제 생일입니다. 아, 저도 이제 이거 안 까먹겠다.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6월 13일이 BTS 데뷔일이고 매년 뭔가 하는 6월 네. 13일 알겠습니다. 그러고 14일이 제 재계약 날짜였거든요. 아침에. 네. 그 전날이 되면 전민기의 생일이라는 와. 거 인식해 야, 주시고요. 나는 정말 몰라도 될 정보 세 가지를 알았다 정말. 재계약. 자, 다음 거 빨리 네, 가시죠. 세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프리남 열풍으로 다시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자,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전체적인 OTT 시장은 앞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틀렸어. 틀렸어요? 네. 왜 지옥2도 나온대잖아요. 찍는데. 저는 뭐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네, 그 하반기에는 일단 뭐 업종을 제가 엔터, 미디어, 레저, 뭐 카지노 이렇게 보는데요. 업종별로 이제 좋아 보이는 걸로 이제 선호도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당장 하반기에 오프라인 투어가 가셔야 되는 엔터를 이제 이번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디어가 한 번 더 네, 좀 좋아 보인다. 그 그래요? 이유는 이제
이제 뭐 엔터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아티스트 라인업이나 활동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작품 편성 그리고 뭐 드라마 라인업 같은 것들을 네. 따라가거든요. 이때 이 미디어는 OTT 쪽 네, 걸 OTT 주로?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뭐 분석하거나 이제 저도 뭐 리포트를 쓰거나 할 때 연간으로 연초에 이제 올해 뭐 방송이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성이 될 거고 대충 그 슬롯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뭐 어느 드라마가 나오고 어디 제작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시기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원래 올해 이제 방영되기로 했던 그 대작들이 좀 내년으로 많이 지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촬영 중에 있거나 뭐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런 라인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뭐 OTT 스위트홈 2도 지금 준비 촬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뭐 키이스트 뭐 별들에게 물어봐 500억짜리 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할리우드 제작사랑 같이 또 제작하는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 다 내년에 지금 방송 편성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E&M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다른 중소형 제작사들도 그런 드라마는 좀 일반적으로 먼저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나중에 회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투자나 집행이나 뭐 찍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이 좀 뭐 나중에 제작사로 이제 이익으로 뭐 네, 들어오거나 방송이 편성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뭐 빠르면 올해 뭐 12월 말 뭐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그때 되면 또 이런 게 화제성으로 또 떠오르고 하면 OTT 업체들은 대부분 글로벌이 많거든요. 네, 네. 넷플릭스, 아마존, 뭐 디즈니. 애플, 뭐 네, 디즈니인데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컨텐츠를 제작하는 한국의 제작사들한테는 수혜거든요. 그러면 네. OTT를 볼 게 아니라 그 제작사를 네, 봐야 그래서 되겠네요. 저는 늘 제작사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OTT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처럼 이제 사이즈를 넓힐 수 있는, 커져갈 수 있는 이익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네네.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은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편수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 연간으로 한 못해도 28편에서 많게는 35편까지 제작을 하세요. 근데 그 돈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IP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만들면 이제 본인의 이제 돈을 뭐 어떻게 계속 받는 투자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OTT별로 쪼개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지역별로 쪼개서 수출도 가능한데, 만약에 오리지널로 계약을 하는 거면 넷플릭스에서만 틀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제작비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어느 정도 다 100% 보장해주고 일정 캡을 씌워서 그 마진만큼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화제가 되었던 스위트홈이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엄청 넷플릭스의 한 분기 실적을 책임질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 정작 제작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좀 제한적이고 뭐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만 좋은 일을 시켰다. 근데 해외에서 보면 그런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 제작비가 한국은 거의 1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저비용 고효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니까 한국 제작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콘텐츠 플랫폼에 태우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런 판권을 사가거나 뭐 컨텐츠 같이 하자 이런 거 ASP 그리고 일정한 마진캡도 그걸 리쿰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회수율. 네.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제작사들한테는 몸값을 좋은 거 올리고 맞아요. 있는 우리로 네. 치면 출연료가 올라가는 네, 맞아요. 거예요. 네, 찾는 곳이 많아지고 맞아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저렇게 싼 해제 네. 갖다 쓰자. 큰 투자 비용 갖다가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보면 좀 좋네요. 그렇죠? 길게 보면은 지금부터 중소형 제작주 좋습니다. OTT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OTT 자체는 네. 네.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네. 인도, 필리핀 등 K 컨텐츠 신시장이 부상하면서 한류 컨텐츠주는 하락세는 아닐 거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오히려 이쪽 동남아랑 뭐 이런 쪽이 엄청 더 커지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게 미국에 진출한 효과가 진짜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국은 K-팝뿐만이 아니라 K 컨텐츠도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고, 뭐 에미상도 뭐 윤여정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맞아요. 이정재 선생님 너무 이정재 씨. 오빠 왜 혼자 좋아해? 아니, 갑자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선생님 죄송해요.
방송 사고인가? 오빠도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맞물려서 되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막 사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서구권에 대한 로망? 그러니까 오. 뭐 반대로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으면 이제 일본도 그걸 되게 좀 따라가는 따라가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일단 서구권에 진출하면 이제 유럽권이나 이런 쪽도 이제 퍼져나가는 게 더 빠르고 뭐 동양의 기존 주류였던데도 더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동남아는 진짜 인기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K-팝도 그렇고 그래서 그 블랙핑크의 리사 씨도 태국 출신이시고 태국 가면 인기 장난 아니잖아요. 뉴진스 멤버 중에 한희 씨도 베트남, 베트남, 출신이시고.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인 그룹 데뷔할 때도 이제 동남아 멤버를 쪽이나 하나씩, 되게 예. 다국적으로 많이 꾸리는 것 같고 4분기에 이제 하이브가 또 보이그룹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일본 시장을 좀 겨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출신 그리고 대만 출신,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예. 다국적 그룹으로 몇 명이에요? 9명. 중국만 싫어하겠네. 예. 아 근데 중국은 비중이 진짜 없어요. 하이브 1%도 안 돼요. 다행이네. 어차피 걔네는 다 수리남도 보니까 불법으로 보더라고요. 네. 소리. 자, 네. 그리고 욕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죠? 뭐야?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안진아 위원과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